네, 안녕하세요. 라르고TV입니다. 많은 분들이 단타를 잘하기 위해서 유튜브를 통해 검색기와 지표를 찾아보곤 하시는데요. 그렇게 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차트 분석 방법을 토대로 매일 50종목씩 꾸준히 분석하신다면 빠른 시일 내에 단타 고수가 될 수 있으니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고정 댓글에 단타 차트 공부방 링크 올려둘 테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도움받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보조지표나 수식 같은 건 전혀 필요가 없고요. 전일 대비 등락률 상위로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1등부터 50등까지 쭉 볼 건데 신규 상장한 종목, 정치 테마주, 시가총액 500억 미만인 종목들은 제외합니다. 그 종목들을 제외하고 1등부터 50등까지 하나하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등은 삼천당 제약입니다.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에는 상승 파동이 나오고 쭉 빠지다가 여기가 장기 이평선인데요. 장기 이평선을 돌파하는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요거 대표적인 패턴은 펩트론이 있는데 우리가 일단 확인해야 될 것은 오늘 상한가를 갔을 때 거래 대금이 얼마가 들어왔느냐, 요거 첫 번째로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상승 파동에서 거래 대금이 얼마가 들어왔는지를 봐야 됩니다. 이 메커니즘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상승 N파와 메커니즘이 비슷한데 제가 최대한 한번 쉽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자, 삼천당 제약 차트 보시면 3월 달에 한 차례 올랐다가 5월부터 본격적으로 상승 랠리가 이어지는데 이때 굉장히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요거를 수평선으로 나타내면 12만원에 매수한 사람도 있을 거고요. 14만원, 15만원, 16만원, 17만원, 이게 다 하나의 매물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분들은 당연히 주가가 30만원, 40만원, 50만원 가기를 기대하시고 들어왔겠죠. 자, 그런데 이분들의 예상과는 다르게 주가는 올라가지 않고 7월 10일 23만원 고가를 찍은 뒤에 주가가 쭉 조정을 받습니다. 다시 반등할 줄 알았습니다만 주가는 반등하지 않고 10만원을 이탈하면서 9만원대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매수한 사람들은 다 물리게 되는 겁니다. 물론 중간에 매도하신 분들도 계시겠죠. 다만 앞에서 상승 파동의 거래 대금을 분석해 봤을 때 아직 많은 물량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쭉 주가가 더 빠지다가 상한가 부근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매물대라는 게 어려운 개념이 전혀 없습니다. 앞서서 12만원대부터 15만원대까지 매수했던 분들은 수익 구간 혹은 본전 구간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16만원부터 22만원까지 물린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즉, 이 선은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물려있음을 의미하는 선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아까도 상승 N파와 메커니즘이 좀 비슷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물린 개인 투자자는 굉장히 많습니다. 즉, 상승 파동에서 들어왔던 거래 대금이 굉장히 많이 잡혀 있죠. 자, 그런데 오늘 상한가 갔을 때 거래 대금을 분석해 보면 1,500억밖에 안 나왔습니다. 아직 여기 있는 대량 물량들이 나오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몇 가지 시나리오를 구성해 볼 수 있는데 내일 갭이 뜰 경우입니다. 내일 갭이 높게 뜬다면 이 부분에 주가가 위치하게 될 건데 그러면 이 수평선을 우리가 기준으로 봤을 때 16만원에서 17만원, 18만원까지도요. 물려있는 사람들이 잠재 물량으로서 나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물대가 있는 종목은 우리가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음날 거래 대금을 확인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만약에 거래 대금이 실리면서 장기 이평선을 이탈하는 유성형 캔들이나 장대 음봉이 나온다면 이 종목은 패스하는 게 맞습니다. 원칙상 패스하는 게 맞는데 만약 장기 평선을 지지하면서 거래 대금 실린 캔들이 나온다면 내일 종가에 들어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패턴이 펩트론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펩트론은 여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상승 파동 이후에 주가가 쭉 빠지다가 횡보하고 장기 평선을 돌파하는 캔들이 나왔습니다. 자, 이때는 우리가 종가에 바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상승 파동 구간의 거래 대금을 많이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잡아먹는 거래 대금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때 종가에 들어간다면 우리가 짧게 먹을 수 있는 구간이 나왔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삼천당 제약은 거래 대금을 비교 분석해 봤을 때 방금 펩트론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삼천당 제약이 1,500억이 아니라 한 7천억, 8천억 가까이 들어왔으면 오늘 종가에 들어갈 수 있었겠지만 거래 대금이 아직 많이 들어온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다음날 이 앞에 상승 파동 구간의 물량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고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알맥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상한가를 갈 때는 크게 두 가지로 확인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분봉부터 가시면 됩니다. 자, 분봉 보시면 상한가가 크게 세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쭉 닫는 패턴, 요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물량 테스트, 잠시 풀었다가 바로 닫은 채로 종가 마감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고요. 마지막 케이스는 닫았다가 풀었다가 닫았다가 풀었다가 하는 케이스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요게 제일 안 좋은 케이스고요. 요거랑 요거는 세력들이 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매매할 수 있는 패턴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러한 관점으로 알맥 분봉을 살펴봤을 때 풀었다가 닫고 쭉 마감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닫았다가 다시 풀었으면 우리가 이 종목을 매매하기가 좀 까다로웠겠지만 풀었다가 바로 닫았기 때문에 분봉상으로는 크게 특이사항이 없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시간외도 같이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간에 보시면 상한가 닫은 채로 잘 유지가 됐기 때문에 요거는 일봉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일봉으로 볼 때는 차트를 전체적으로 보면서 상한가의 위치가 어디인지, 일봉 매물대가 어떤 구간에 많은지 이걸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주가가 3850원 이 네모박스에 있죠. 장기 이평선은 살짝 돌파해 놨습니다. 그리고 거래 대금 들어온 구간을 분석해 보자면 여기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어차피 시가 매매로 짧게 볼 거라면 이 구간은 필요가 없고요. 이 구간만 보면 되겠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SBS와는 좀 다른 패턴입니다. 제가 요거 봤다가 SBS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지금 보시면은 SBS 같은 경우에는 쭉 빠지다가 이렇게 올라온 애니까 바로 앞에 매물대가 없으니까 갭이 좀 높게 뜨더라도 우리가 분할 매수 관점에서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알맥 같은 경우에는 불과 2달 전에 매물대가 껴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아까 3천당 제약과 좀 비슷한 메커니즘입니다. 여기서 오후장에 매매 들어온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중간에 장중에 단타 매매로 들어온 사람들, 종가 매매한 사람들, 시가 매매 들어갔다가 물린 사람들, 꼭대기에 물린 사람들, 다양한 이해관계 얽힌 투자자들이 물려 있을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 갭이 내일 높게 뜬다면 여기 물려 있던 분들은 정리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그린 리소스랑 좀 비교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영상에서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그린 리소스도 좀 비슷한 패턴이죠. 상한가를 갔는데 장기 이평선을 살짝 돌파한 종목입니다. 121선 살짝 돌파한 종목인데 제가 요거는 바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앞에 물량을 소화하는 것을 보고 121선을 지지한다면 그날 종가에 들어가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날 수익 구간이 한번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지금 설명드린 알맥도 비슷한 패턴이다라는 거죠. 장기 평선을 살짝 돌파한 상한가 케이스고 바로 앞에 매물대가 껴있다 보니까 거래 대금이 많이 들어오면서 121선을 지지하는 캔들이 나온다면 그때 종가에 들어가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변형해서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만약 내일 121선을 지지하는 캔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거래 대금이 100억 채 안 실렸다. 그럼 우리는 이 종목을 매매할 수 있을까요? 매매를 못합니다. 우리가 121선을 지지하는 캔들이 나올 때 매매할 수 있는 그 논리적 근거는 이게 공식처럼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앞에 물량을 받아내는 걸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이 물량들을 우리가 받아내야 올라갈 수 있는 거겠죠. 만약에 이 물량들을 받아내지 못하고 그냥 올라간다면 언젠가는 이 물량들이 잠재 물량이 되어서 장대 음봉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량들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 확인하는 과정이 121선을 지지하는 캔들 플러스 거래 대금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해를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그린 리소스 거래 대금이 1000억 이상 들어왔습니다. 앞에 상승받은 구간에 물량을 잡을 만한 충분한 거래 대금이죠. 그래서 알맥도 그린 리소스와 되게 흡사한 패턴이니까 이거 비교 분석하시면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등 이스트소프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스트소프트는 우리가 차트 분석을 할 때 평균적으로 거래 대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구나 이걸 보셔야 되고요. 말 그대로 사람들의 관심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종목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패턴을 분석해서 타점을 잡아야 되는데 1차 상승 파동이 길게 나오고 나서 21선 부근까지 빠졌다가 거래 대금 실린 장대 양봉이 나온 패턴입니다. 보통 이런 패턴이 나온다면 종가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표적인 패턴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신성 델타테크가 대표적인 패턴입니다. 물론 이 신성 델타테크 같은 경우에는 11선 눌리고 바로 올라갔습니다만
메커니즘은 비슷합니다. 평균 거래 대금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종목이었고 상승 파동 이후에 주가가 눌리고 나서 거래 대금 실린 장대 양봉이 전고점 돌파 목전까지 왔죠. 그러면 이날 종가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메모해 놓으시고요. 상승 파동 이후에 눌리고 올라오는 패턴이니까 신성델타테크와 이스트소프트 같이 비교 분석하시면서 공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브릿지 바이오 테라퓨틱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종목인데요. 상승 파동 이후에 눌리고 횡보하다가 올라오는 패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얘가 올라올 때는 이런 구간에서 매매하는 게 아니라 전고점인 6,100원을 돌파하고 나서 2, 3거래일 정도 눌릴 때 추세 지지라인에서 눌림목 매매가 가능한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왜 가능하냐면 크게 이제 상승할 때는 두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급격하게 올라가는 패턴이 있고요. 아니면 브릿지 바이오 테라퓨틱스처럼 완만하게 올라가는 패턴이 있습니다. 급격하게 올라가는 패턴은 YG 플러스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패턴은 그 패턴에 맞는 기법을 적용해야 됩니다. 종가 매매라든지 121선 매매라든지 5일선 기법 적용 가능합니다. 5일선 기법이라는 것은 5일선을 돌파하는 거래대금 실린 장대 양봉이 나올 때 종가나 다음날 시가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패턴이고요. 요거는 우리가 121선 기법, 그러니까 121선을 강하게 돌파하는 패턴이니까 다음날 시가에 들어가서 짧게 먹고 나올 수 있는 자리였죠. 그래서 우리가 급격하게 올라갈 때는 121선 기법이나 시가 매매 기법, 그리고 5일선 기법, 적산병 패턴 이런 게 적용이 가능한데 브릿지 바이오 테라퓨틱스처럼 급격하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거래 대금이 꾸준히 들어오면서 완만하게 올라가는 종목. 기울기 자체가 다릅니다. 아까 YG 플러스는 이렇게였고요. 이 종목은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상승 구간에서 추세 지지라인 기법, 추세 상단 라인 기법이나 아니면 내려왔을 때는 횡보하고 전고점을 돌파할 때 들어갈 수 있다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지금 자리 보시면 3거래일 정도의 눌림 과정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이게 왜 나왔는지 우리가 논리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앞서서 제가 평균적으로 거래대금이 꾸준히 들어왔다라고 말씀드렸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7월 달부터 꾸준히 10월 달까지 담았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눌렸습니다. 자, 그러면 2,500원 밑으로 싸게 담으신 분들을 제외하고는 여기 담은 사람, 여기 담은 사람, 여기 담은 사람 주가가 빠졌을 때 마이너스 구간이었겠죠. 그리고 나서 주가가 다시 올라오니까 이분들 중에 정리하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상승하고 나서 올라갈 거야 라고 기대하고 홀딩하셨던 분들도 계시겠죠. 왜냐하면 장기평선을 돌파하는 거래대금 실린 장대 양봉이 두 개 나왔으니까 적산병이 나오면서 전고점 돌파할 거야 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자리잖아요. 근데 제가 요거를 왜 여기 돌파하고 들어가라고 말씀드렸냐면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지금 이 앞에 물려있는 분들의 심리 상태를 분석해 봤을 때 주가가 음봉으로 몇 거래일 조금만 흔든다면 팔 수밖에 없습니다. 근거는 거래 대금입니다. 밑에 보시면 음봉 3거래에 나왔을 때 거래 대금이 평균적으로 150억 정도 실렸습니다. 거래 대금이 실리면서 어느 정도 빠졌다라는 것은 앞에 상승 파동에서의 물량들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이 물량들이 어느 정도 나오고 나니까 다시 올라온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가 기존에 말씀드린 것처럼 6,100원을 돌파하고 나서 눌리는 구간에서 우리가 눌림목 매매를 할 수 있고요. 아니면 여기서 우리가 상승 N자 파동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단 상승 N자 파동을 적용하기 위해선 일단 4,965원 라인, 그러니까 12월 17일 약 5,000원 전고점 라인을 돌파하는 게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돌파할 때 그냥 돌파하면 안 되고 앞에 거래 대금을 흡수할 만큼 굉장히 많은 거래 대금이 들어와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종목을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자면 자, 기존에 이 3거래일 눌림 과정이 나오기 전까지 여기까지만 봤을 때는 우리가 6,100원을 돌파하고 나서 2, 3거래일 눌릴 때 추세 지지라인 기법을 이용해서 눌림목 매매 관점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종목인데 지금은 상황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3거래일 정도 거래 대금이 실리면서 물량들이 나왔다. 즉 앞에 물량들을 소화한 흔적이 나타났기 때문에 요거는 우리가 충분히 전고점 5,000원 라인을 돌파할 때 들어갈 수 있다. 단 전제 조건은 당연히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 5,000원 라인 강하게 돌파해야 되고요. 앞에 물량을 잡아먹는 거래 대금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 종가에 들어가서 전고점 라인 돌파하는 것을 목표로 홀딩이 가능한 종목이다 라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 휴메딕스 살펴보겠습니다. 휴메딕스 일봉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 다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 지금 매물대를 다 소화한 종목이다. 매물대라는 것은 전혀 어려운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에 선을 설정하고 매물대 차트를 설정하면 그게 어렵게 느껴지는데 그냥 상식선에서 생각해보면 전혀 어려운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단번에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매수한 사람도 있고요. 여기서 매수한 사람도 있고요. 뭐 바닥에서 싸게 잘 매수한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지금 차트 보시면 주가가 45,900원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46,200원 오늘 꼭대기에 매수하신 분들을 제외하고는 어디서 매수하셨더라도 수익 구간이라는 겁니다. 이런 차트 형태를 가지고 우리가 매물대를 소화했다. 즉 개인 투자자가 대부분 수익 구간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매물대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실 때 매물대 차트 같은 걸 설정하지 마시고요. 아, 지금 개인 투자자 수익 구간이구나. 물린 사람들도 수익 구간이구나. 그러면 매물대를 소화했구나. 이렇게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이 매물대 원리를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렸냐면 이 종목은 5일선 기법을 적용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입니다. 즉 5일선 기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매물대 원리를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매물대 원리를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는 겁니다. 5일선 기법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평균적으로 거래대금이 꾸준히 들어와야 되고요. 매물대를 소화해야 되고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면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5일선이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는 상황이어야 되고요. 이 5일선을 돌파하는 거래대금 실리 장대 양봉이 나올 때 종가에 들어갈 수 있는 기법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기법은 되게 단순한 게 그냥 매물대 소화하고 52주 신고가 경신한 거 체크하고 이 5일선을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나올 때 종가에만 들어가면 됩니다. 너무나 단순하고요. 손절 라인은 5일선 라인 42,500원을 손절 라인으로 잡고 대응하면 되기 때문에 제가 이 5일선 기법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 에코아이 보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에코바이오와 비슷한 패턴인데요. 요거는 흔히 우리가 두 가지 기법을 적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121선 기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바닥 다지고 나서 단기 추세 상승 구간에서 종가에 진입하는 기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121선 기법을 적용하는 것보다는 두 번째 기법을 적용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 1번과 2번 기법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제가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1선 기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121선을 강하게 돌파할 때, 그리고 121선을 강하게 돌파하지 못할 때 이렇게 나뉘죠. 자, 121선을 강하게 돌파할 때는 상한가가 나온다든지 혹은 이 121선 위에 캔들이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자, 그래서 121선 기법에 의하면 이 에코아이는 121선을 강하게 돌파하지 못한 케이스였기 때문에 이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오늘 하루 121선 돌파하는지 유무를 확인하고 들어갔어야 되는 종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기법을 2번 패턴만 알면 안 써도 된다는 겁니다. 그럼 2번 패턴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닥 잡고 쭉 올라오는 패턴. 요거는 간단합니다. 쭉 올라오다가 121선 터치하는 캔들이 한번 나와야 됩니다. 근데 보통 121선을 터치하는 윗골이 달린 음봉 캔들이나 양봉 캔들이 나왔을 때 실망 매물과 차익 물량이 나오면서 주가가 빠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17,740원 종가 형성되고 나서 주가가 한번 빠졌는데 이게 시세 초입 부근까지 빠지는 게 아니라 다시 전고점 라인을 돌파하는 윗골이 달린 장대 양봉이 거래대금 실린지 나왔다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다시 한번 쉽게 말씀드리자면 바닥에서 올라오다가 터치하고 빠져야 되는데 빠지는 게 아니라 다시 전고점 라인을 돌파하는 거래대금 실린 121선 터치하는 윗골이 달린 장대 양봉이 나왔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러면 121선 기법을 적용해서 하루 더 캔들을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날 종가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제가 지난번에 에코바이오 가지고도 똑같은 설명을 드렸는데요. 보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121선 기법보다는 바닥 잡고 추세 상승 구간 패턴을 쓰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패턴 보시면 바닥 찍고 쭉 올라오는데 121선은 돌파하지 못했고요. 차익 물량을 받아내면서 윗꼬리가 길게 달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렇게 된다면 주가가 다시 빠지길 마련인데 이거 보시면 하루 빠졌다가 다시 전고점 라인을 돌파하는
거래대금 실린, 요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거래대금 실린 윗꼬리 달린 장대 양봉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121선 기법을 이용해서 이 다음날 확인하고 종가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날 종가에 들어가서 바로 수익 나올 때 수익 챙기고 우리가 짧게 보면 되는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에코바이오와 에코아이가 거의 비슷한 패턴입니다. 요게 엄청 자주 나오는 패턴은 아니지만 그래도 바닥 구간에서 이런 게 한두 번씩 나오기 때문에 꼭 여러 번 반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공부방에서 공부하기로 한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릴 리소스는 제가 아까 SBS 설명드리면서 알맥 설명드리면서 말씀을 드렸고요. 상승 N파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전진건설 로봇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크게 할 수 있는 매매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제가 요 시간을 돌려서 좀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본다면 상승 N파죠. 다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복습이 정말 중요합니다. 1파 나오고 눌리고 전고점 라인을 돌파하는 거래대금 실린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근데 요거를 제가 구간을 쪼개서 우리가 논리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가 첫 번째 구간이고요. 두 번째 구간, 세 번째 구간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구간에서는 거래대금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눈으로 확인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구간에서는 거래대금이 실리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구간에서는 앞에 거래대금을 잡아먹을 만한 거래대금이 들어와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거래대금이 많이 들어오면서 전고점을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나온다면 이때 종가에 들어가서 다음날 짧게 시세 차익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 이후에 할 수 있는 매매는 제가 어떤 게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기준봉 매매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35,000원 라인을 손절 라인으로 잡고 이 위에서 단기 박스권이 형성될 때 분할 매수해서 상승 파동을 먹고 나오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와 비슷한 패턴을 가진 종목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SOS랩입니다. 이거 제가 공부방에서 너무나 많이 말씀드렸는데 상승 파동 나오고요. 눌리고 올라가는데 전고점을 강하게 돌파하는 거래대금 실린 장대 양봉이 나오니까 이날 종가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손절 라인은 어디죠? 5일선입니다. 자, 근데 이때 보시면 아까 전진건설 로봇과 다르게 양봉이 바로 나오지 않고 음봉 나오고 나서 다음날 오릅니다. 이런 차이점이 발생하는 이유는 크게 매물대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SOS랩은 앞에 매물대가 조금 껴있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전진건설 로봇은 매물대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날 양봉이 나오고 음봉이 나오고 이런 차이가 좀 생기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HJ중공업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상승 N파 패턴이죠. 이때 보시면 상승 파동이 나오고 눌리고 전고점 라인 돌파하는 거래대금 실린 장대 양봉이 나왔으니까 이날 종가에 들어갈 수 있는데 SOS랩과 마찬가지로 음봉으로 하루 쉬고 나서 이렇게 올라가는 패턴입니다. 왜 음봉으로 쉬었다가 올라갑니까? 앞에 매물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물대가 앞에 없는 상태로 52주 신고가를 경신한다면 상승 N파 전고점 돌파한 다음에 바로 양봉이 나와서 우리가 종가 매매 관점에서 짧게 수익 볼 수 있는 자리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앞에 매물대가 조금이라도 껴있는 상황이라면 음봉으로 하루 쉬고 나서 다시 양이 나올 수 있는 자리가 나온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 드리지만 상승 N파의 핵심은 거래 대금입니다. 1차 상승 파동에서의 물량을 흡수했는가 요거를 중요하게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음봉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손절 라인은 어디입니까? 5일선입니다. 만약에 음봉으로 빠지는데 5일선을 이탈하면서 빠진다면 우리가 이때 종가에 들어갔을 때 정리를 하는 게 맞겠죠. 근데 HJ중공업, SOS랩 5일선을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요 12월 20일에 공부방에서도 말씀드렸지만 SOS랩은 상승 N파를 이용해 종가나 시가에 진입할 수 있었던 패턴입니다. 5일선 손절 라인 설정하고 접근 가능한 종목이었습니다. 핵심은 거래대금과 5일선입니다. 네, 그래서 SOS랩과 HJ중공업, 전진건설 로봇 살짝은 다릅니다만 어쨌든 비슷한 패턴이기 때문에 이 패턴도 여러분들이 꼭 반복 학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살펴볼 종목들을 모두 살펴보았는데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단기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는 차트 분석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차트 분석이 선행되지 않은 채로 매매하게 되면 고점에 물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을 가지고 매일 1시간, 2시간, 처음에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만
50종목씩 꾸준히 분석하신다면 빠른 시일 내에 단기 투자 실력이 향상될 것이니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반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최근에 많은 분들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는데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혹시나 저와 함께 같이 공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에 단타 차트 공부방 링크 올려둘 테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도움받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린이 분들은 왼쪽 화면을 클릭하시면 되고요. 실전 단타 기법을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른쪽 화면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